안녕하십니까 증권오빠입니다. 최근 증시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주식 투자 괜히 했다. 그냥 정기예금, 적금이나 할 걸이라고 한탄하면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악재투성이기에 반등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상고 현상이 피부에 와닿는 현실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악재만 있고 호재가 부재된 상황이라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시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금이 어딘가에 투입이 돼야 되죠. 주도 섹터도 부재된 상황이라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시기일수록 프리미엄을 받고 상장하는 공모주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모주 중 스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펙주가 한 달에 한두 개는 꾸준하게 상장을 위한 청약을 진행하는데 이번 달에는 총 4개의 스펙이 청약 진행합니다. 공모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모주 시작하신 분들은 공모가 2,000원짜리이면서 드래곤볼 만화에서 나온 인조인간 16호, 17호 등 땡땡 스펙 제 몇 호라는 종목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스펙주인데 기본적으로 정기예금 성격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모가 근처에서 매수했다면 만기 때 원금 보장이 되는 종목이기에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수익 추구하신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투자 아닌 투자라면서 낚싯대 걸리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전부 생략하고 스펙주에 대한 정의 그리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스펙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로서 직역을 하자면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인수 회사라 할 수 있겠고, 그 특별한 목적이란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펙을 통해 상장을 원하는 기업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 상장을 조금 서둘러서 빨리 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스펙의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스펙을 통한 상장은 감사를 생략하기 때문에 IPO를 통해 상장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됩니다. 물론 상장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주간 증권사, 회사 지분을 가진 관계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무튼 상장 시기를 땡길 수 있기에 스펙을 통한 상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 레이저옵텍이 하나금융 23호 스펙과 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었기에 조만간 공모주 청약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꽤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거래소에서는 비상장 우량 기업을 상장하는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상장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기업이 스펙을 통해 상장 추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뭐 각자 판단에 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스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회 상장을 통해 차익을 보는 게 사실 진짜 목적이에요. 스펙 발행 후 합병에 성공을 했고 이후 상장을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스펙 공모가 위로 주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관계자들의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이게 스펙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펙은 페이퍼 컴퍼니로 빈 껍데기 회사입니다. 스펙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상장 폐지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상장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빈 껍데기다 보니까 당연히 뭐 PER, PBR 등 뭐 이런 밸류에이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펙 상장 후 이상급등 현상 보인다면 섣불리 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스펙을 매수하는 가격대는 무조건 공모가 혹은 공모가 아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만 되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원금 보장이 되고 그 사이에 합병 이슈나 알 수 없는 사유로 급등이 나온다면 냉큼 매도하면 그만이겠죠. 그리고 스펙과 비슷한 용어로 SPC, PFV가 있는데 SPC와 PFV는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은행 대출 받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 뭐 채무자라고 보면 돼요. SBC, PFV 둘 다 페이퍼 컴퍼니로 스펙과 동일한 특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빈껍데기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PFV는 통상 강화된 SP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FV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금 50억 이상, 금융기관이 5% 이상 뭐 지분 참여를 해야 되고요. 배당금 90% 이상 분배 시에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나올 때면 거론되는 화천대유가 있는데 이게 PFV 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일단 SPC와 PFV 개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다시 스펙으로 돌아와서 그 서두의 정기예금 성격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스펙주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이것저것 다 빼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모가 근처에서만 매수. 이것만 기억도 기억하면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모가 근처에서 매수하고 만기까지 묶어 놓으면 공모가의 소정의 이자를 제공하기에 원금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코인처럼 시세가 뜬금없이 분출된다면 그냥 매도하면 되고요. 트레이딩에 섣불리 참여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정기 적금 대용으로 스펙 투자가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은근 장점도 많고요. 해서 스펙주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그럼 스펙의 장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이제 한국거래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높은 투자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 높은 황금과 유동성, 세 번째 일반 투자자에게 M&A 투자 기회를 준다. 그리고 네 번째 우량 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 조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1번이겠죠. 예. 공모가 근처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아요. 다만 그 상장 후에 급등이 나올 때 따라붙어서 사는 경우에는 원금 보장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스펙은 뭐다? 예, 공모가 이하로만 매수하면 된다. 인데요. 일단 안정성이 되는 이유가 공모 자금의 90% 이상을 별도로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은 상장 폐지를 하게 되고 상장 폐지 시에 당초 약정된 그 이자율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적금이나 예금 대용으로 충분히 그 뭐 투자 아닌 투자 할 만한 값어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스펙의 장점 요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가 기준 원금 보장형.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원금 보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펙은 만기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은 정기 예적금 넣었다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게 좋아요. 정기금처럼 큰 목돈을 묶어 놓기보다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최대한 쪼개가지고 스펙을 담는 게 더 좋다고 판단돼요. 일단 그 부분도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적금만 풍자 돌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스펙주도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스펙주 풍차 돌리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 스펙주 풍차 돌리기도 제가 좀 이따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 최근에 상장하고 큰 시세에 분출하였던 HMC IB 제6호 스펙 공시된 내용 일부인데요.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 보이십니까? 2,234원. 물론 예정이기 때문에 만기 시 소폭의 금액 변동 있을 수는 있지만 상장 전 공시 내용과 크게 바뀌는 부분은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 2,000원 공모가의 예치 기간 3년, 그리고 연 이자율은 3.75%입니다. 최근 은행에서 진행한 특판금리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살짝 아쉬운 이자율이긴 한데, 스펙은 이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향후 급등 나오거나 합병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수익률이 좀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은 이 이자율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간의 투자기가 이제 기회비용 발생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현재 어지러운 정치 상황 고려한다면은 기본적인 정기예금 금리에 뜬금없는 한방 기대를 할 수 있는 아주 묘한 매력을 좀 가진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나오는 이유는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신탁이 예치하면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 이자율이 좀 확보가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운용 방식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가 밑에서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그냥 속 편하게 가지고 있다가 뜬금없는 시세 분출되면 그때 정리하면 돼요. 스펙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신한 제11호 스펙인데 최근에 상장을 했고 현재 1,900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면
연 이자율은 아까 보셨던 3.75가 아니라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스펙줄을 풍차 돌리게 한다면 그 수익률은 물론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최소 예금금리 2배는 달성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매월 한 개씩 1년 12개 종목을 매수하고 묻어둔다면 그 12개 종목 중 한두 개 정도는 만기 전 매도로 인해서 초과 수익률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실체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발행증권사, 발기인, 합병을 추구하는 산업 섹터 등 참고 정도는 하겠지만은 아주 편안하게 본인이 원하는 스펙주 그냥 집어서 매수하면 됩니다. 우리 뭐 제비뽑기 잘 하시잖아요. 해서 마치 제비뽑기 하는 것처럼 그냥 사면 돼요. 그 해서 스펙주 풍차 돌리기는 낚싯대 여러 개 설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중 물고기가 낚싯대 하나에 걸려도 좋고, 두 개도 좋고, 걸리기만 하면 일단 수익률이 급상승하니까 머리 아프게 기업 분석이나 시황 등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제 지인 중에 스펙주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대부분을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하고, 그 남는 금액은 본인이 사고 싶은 종목을 여러 개 매수하는 분이 계신데, 수익금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시장이 오르던 말던 아무런 관심도 없고 걱정이 없어요. 마음도 편한데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고 가끔씩 지난번 이제 신규 상장주 그 상한가 변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떡상에 나왔던 교보 14호 스펙처럼 큰 선물을 주는 뭐 경우도 있었기에 괜찮은 투자 아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천만 원짜리 정기예금 하고 200만 원씩 스펙 10개 종목 매수한 분과 그 최종 3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누가 일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에 100표를 던집니다. 그 스펙의 장점으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모주 청약하고 배정을 받았으면은 그 상장일 떡상이 나왔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10% 이상 상승 나와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게 되면은 뭐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예, 그리고 공모가 2,000원 이하에서 주가 움직인다라면은 소액이라도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투자라 생각 말고요. 포트상 적금 하나 가입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장점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일단 스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점은 바로 기회비용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회비용의 문제가 약이 될 수도 있는 게 스펙의 단점이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스펙의 단점을 알아보면 일단은 첫 번째 기회비용이 있겠고 두 번째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뭐 전혀 알 수 없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스펙 상장하고 합병을 위해서 뭘 어떻게 노력하는지 일반 투자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회사와 합병할지도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묻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지겹다라는 점도 무시를 못하겠죠. 은행 금융상품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 주식이라 생각되는데 그 주식의 변동성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스펙주에 대해서 정의, 장점, 단점, 일단 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하자면은 화면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스펙주는 공모가 이하에서만 매수하면 되고 이것만 기억하셔도 스펙주 투자 최소 80%를 먹고 들어갑니다. 주관사항이 발긴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큰 의미 부여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되기에 그냥 본인이 쭉 훑어 보시고요. 공모가 이하에서 놀고 있는 스펙주 있다면은 그냥 땡기는 종목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세 분출 혹은 합병 이슈 나오기 전까지 홀딩하면 되고 그게 안 된다면 만기 때 만기까지 그냥 가져가서 이제 뭐 반환 예정 금액 받으면 끝이에요. 이게 스펙주 투자의 전부입니다. 네, 이상으로 스펙주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닌 개인적인 관점에서 작성한 영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